8월 27일 JBC 뉴스 긴급 속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금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지금 대한민국 자유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5일 날 강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집회 참석자들은 이 가까운 선진료소 보건소를 찾아가가지고 진단 진료를 받으라고 지금 보건당국은 오늘 문자를 대거 발송했습니다. 자, 문자 발송은 제게도 왔는데요. 8월 15일 날 강복절 집회 참석자와 8월 7일에서 13일간 성북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교인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주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요, 이 정강훈 목사 측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코로나 공격에 대해서 대반격을 했습니다. 대반격을 하고 나서 바로 딱 정확히 이 5시간 만에 이 같은 사실을 정강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멘붕에 빠지고요. 이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블랙홀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지금 17일 0시 기준입니다. 0시 기준이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검진자가 약 315명입니다. 16일 하루 동안에서만 전국에서 116명이 신규로 발생했고 서울시 측은 사랑제일교회 검사 대상자 4,666명 중 3,437명의 소재를 확인해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일파만파 등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고 이를 주도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본인데요. 여기서 전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 명령을 어겼고 또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회에는 우리 보수파 단체들이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 이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또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금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문제인식까지 나서 가지고 전 목사 등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를 겨냥해 가지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강력 명백한 도전이며 또 국민 생명을 위협할 수 없는 행위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과 검찰을 향해 가지고 전 목사 체포와 구속을 지금 삼았고요. 그리고 청와대 지금 각종 게시판에는 전 목사 재구속 수감은 물론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이 국민적인 생활 불편,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었던 모든 이에게 지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현재 공공수사 2부죠. 전날 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또 보석 조건 위반이 될 수 있는 것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재판부가 이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결국은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 다행인 것은 우리 공화당이 이 집회 관련해 가지고
8.15 집회 관련해 가지고 전격 취소를 함으로써 국민적인 지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그런 결정들, 이 결정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은 찬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우리 공화당의 결정은 정말 어떤 그 정당다운 면모를 보였다, 우파다운 면모를 보였다라는 칭찬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회 관련해 가지고 물론 우리 공화당에서는 집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전단지를 뿌리고 또 전국에 현수막을 개첩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 예약 대절까지 하고 또 뭐 우리 공화당 울산시당 지도위원 엄지학 위원장님은 바로 또 그날 장보러 다니면서 울산시장에 장보러 다니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 집회 취소 소식을 들었고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김전분 등 위원장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우리 공화당 집회 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도 우리 공화당 집회 취소 결정을 아주 잘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이다.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민적 비난과 또 여기에 관련 문재인 정권이 파놓은 덫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생명과 안전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지도부의 판단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실망을 하고 특히 또 집회 현장에 있을 수도 왜 우리 공화당이 갑자기 집회를 취소를 했냐 하지만요. 만약에 역으로 바꿔 가지고 오늘 저 제목이 조원진 코로나 확진이라는 판결을 받고 또 지금 현재 이런 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이 이 조원진 대표가 이 8.15 집회 개최를 함으로써 이 자가격리를 어겼다. 그리고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원진 대표에 대한 경찰에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수사를 착수하고 또 우리 공화당 전체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는 뉴스가 뒤덮였을 경우에는요. 아마 우리 공화당은 이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폭삭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당히 지금 심상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본부 본부장이 이제 이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300명을 돌파하고 있고 지금 이 관련 이 질병 중대본부에서는 지금 이 강복절 집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가까운 진단 검사를 지금 받아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교회 거주자가 지금 이 서울 거주자 1971명 중 492명이 연락 안 된다라고 있고 또 이 정가운 이 목사 관련해 가지고 일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강화문에서 교인들 지금 이 강화문에서 교인들 중에서 이 집회 참석 못했는데 확진 판결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또 신빙성 논란, 신뢰도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은 15일 집회에 가기에 강화문을 향해서나 시간이 늦어 강화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서 뉴스가 쏟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의 뉴스가 나올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이 국민들은 어느 뉴스에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오늘의 어떤 뉴스의 키워드는요, 바로 정가운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강화문에 집회에 참석했던
했던 관련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또 차명진 전 의원, 또 김진태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이 전에 이제 우리 공화당 공격했던 뭐 다른 다양한 이 보수파 자치하는 인사들도 지금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예상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내일쯤 정강훈 목사가 아닌 아마도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내일 중 뭔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글을 적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우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정강훈 목사가 경찰 고발에 당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또 정강훈 목사가 언제 재수감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 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앉아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올게 오고야 말았습니다. 올게 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강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입니다. 이 정강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강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광화문 집회 8.15 집회 관련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국민적인 혐오감을 줄 수 있었다는 것들. 국민적 혐오감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집회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퇴진이니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는 더 이상 왜냐하면 모든 집회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적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집회는 이것은 집회가 아니다. 그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거기에 대한 명분을 주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두 번째 문제는요. 광화문 집회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갈 거로 같습니다. 소탕 작전이 아마도 아주 세차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이제 구상권 청군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국민적 원성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또 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또 거기에 관련 걸렸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 생계와 직격탄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장사하는 분들 당장이라도 뭐 삼겹살집이라든지 우리 집 민생 어떤 이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지난 대구발 이 코로나 확진 그것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이 소비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얼어붙은 소비 경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또 네 번째, 이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극도로 지금 현재 불안, 또 일각에서는 편집적 증상까지 보인다라는 국민적인 불안들이 지금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유우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아가지고 우리 공화당은 이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 블랙홀에 빠지는 것들을 막아서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 자칫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는 이거 우려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집회에 취소됨으로써 많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우리 공화당 일부 당원들 중에서도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공화당에도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대적인 선동, 코로나 공세, 정치적 공세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나아가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공세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얼마만큼 또 시혜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도 달려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처지는요, 지금 내일 당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아마도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찰 혹은 이런 국민적 이 분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강원 목사는 사면 초과인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 중인 정강원 목사의 보석 취소를 또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했고, 검찰이 또 서울지방경찰청도 광화문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또 전 목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 가지고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좀 잠정적으로 약간 좀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요, 일단 문재인 씨가 이 국가 방역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던 이 와중에 있어서 또 이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가 잇따라 발표를 하고 또 검찰도 이에 대한 하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요,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 애청자분들은 JBC 뉴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설명들을 해 나가야 될지 저도 뭐 머리가 빡빡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로 인해 가지고 우려했던 현실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마녀 사냥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완전한 프레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일자리, 경제 악화, 또 각종 민생, 이 최악의 지금 재앙의 국가, 재앙의 정부로 지금 재앙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30%로 떨어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면 전환용. 아마 국면 전환용 자체를 통해 가지고 앞전자의 코로나 확진자가 14일 날, 지난 14일 날 100명이 나왔다. 100명이 나왔다라고 발표가 되고, 갑자기 100명이 늘어버렸습니다. 이 100명이 늘은 상태에 있어서 이 코로나 자체가 또 어느 날 200명이 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정의 전체 업그레이드, 이것은 물론 정치적 공세, 코로나를 정치적 공세로 이용한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질병본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대한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자체가 결국은 이 국민적인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들이죠. 지금 당장 이 우호적인 댓글보다는 지금 신천지 이만희 목사에 대한 이 비난보다 정강원 목사와 이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에 대한 비난이 지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그들의 교회에서의 한정된 비난이 아닌, 아마도 이 집회를 참석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비난과 또 이 집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도 지금 굉장히 같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아요. 어떤 상이 빠진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돌파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자체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가 이 코로나 프레임에 빠져버렸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 코로나 프레임 자체가 현재 마녀 사냥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마녀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과 SNS 또 유튜브 등을 통해 아주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급속하게 그 자의 희생자를 찾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영영 헤어날 수 없는 걸로 빠집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군정성이 매우 강합니다. 더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이 코로나 자체는 지금 질병, 이게 아니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불안이 붙여집니다. 제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성북구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랑제일교회 정강 목사는 택시를 타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북구,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는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지금 학원가도 거의 사실상 지금 폐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요. 각종 지금 식당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는 모두 지금 모두 크로스 시키라라는 어떤 그 정부 당국의 연락을 지금 받고 있는 들입니다. 특히 지금 이 학교도 지금 이쪽에 성북구에 있는 학교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저도 주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제일교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저야 지금 접촉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저야 집하고 저는 버스도 잘 안 타고 다닙니다. 집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만날 접촉할 수도 없고 또 도시락 사와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휘닥거리고 밥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성북구가 이 사랑제일교회 여기에 지금 이 관할에 있습니다. 관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 상인들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지금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요, 사람 광화문 집회 갔다 왔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 자체가 지금 이 뭐랄까요, 돌팔매짓을 당할 정도로 지금 이 민심이 흉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나갔다 봤는데도요, 교인들 지금 받지 않는다. 사랑의 교인, 사랑의 정강 목사 교회들 사람들 오지 마라. 여기 시장통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관련해가지고 일각에서 음모론도 있습니다. 음모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자체를 음모론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코로나와 음모론이 섞여가지고 더욱더 이 사회를 또 불안을 만들고 있다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묵살가, 낙인 효과죠. 또 탄압. 또 의혹과 불신, 음모론을 더 키운다라는 것들. 그래서 더 커진 음모론 확산은 바로 그 탄압과 또 이 낙인적 효과를 만들면서 프레임에 빠뜨려 버린다. 자, 이 공세를 지금 정강훈과 이 사랑의 제일교회가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이들은 교인과 자유우파 탄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대해서 이제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또 한편은 우리 공화당 앞으로 장애 집회를 당분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요, 지금 조원진 대표는 27일 날, 28일 날 장애 집회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 문제가 지금 확산되면 언제까지 이 장애 집회를 열지 모르고 또다시 이제는 집회가 중단되고 또다시 집회가 중단됨으로써 이제 자유우파의 투쟁력이 한풀 꺾이고 또 앞으로 10월 3일이래 해봤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노리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 상태면 지금 10월 3일 개천절 집회도 현재 무력화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우파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 퇴진과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또 탄핵 무효를 운동을 외치는 많은 자유 대한민국의 우파 세력들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또 당장 지금 이제 보궐선거 또 지방선거 또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작전적으로 어떤 식의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가 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이 블랙홀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주장은 천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만당입니다. 자, 이것이 자칫적으로 우리가 한편 생각할 부분들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확산을 시키고 있는 것, 우리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국면 전환과 국민의 관심을 멀게 하고 한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또 이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의도,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치적과 대국민 불만과 부동산, 경제 폭망도 해가지고 이 정강훈 촉에 이제 모든 것들을 정강훈 촉에 쏠리게 하면서 그런 대로 국민들의 불만과 불만을 잠재우고 또 하나는 우파를 어떤 이 운동을 잠재우면서 문재인 씨의 어떤 이 자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전환 체제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회주의 체제로 가게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간주도의 그러한 형태들,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또
국민을 속이고 이런 것들, 특히 이 관련해 가지고 고용 세습, 또 문재인식의 정규직 미래가 암울한 청년들의 세대들 고통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서요, 결국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2030 세력들의 어떤 청소년 일자리 저항 세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헌 시도를 이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도 얘기를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헌 세력들이 바로 미통당, 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미통당 이 좌파 이중대 세력들과 또 대통령을 배신한 역적들,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이 더불어통합당들과 동시에 지금 개헌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안의 핵심은 광장민주의가 민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꽃인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 또 강장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광장민주의, 민중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한다라는 만약 그런 헌법 자체에 대한 시도도 지금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음모를 꾸미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지금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친일파 논란 편을, 또 이 김원웅 강복회장 김원웅이라는 저는 안익태 애국가를 지금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은 벌써 이미 안민석 의원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개소리라고 취급할 수 있고, 그런 그 쪼무랭이 얘기들을 제가 막 대응할 수 없습니다. 김원웅이 같은 애들은 이 자충우돌, 소위 돈키호테입니다. 그런 돈키호테 자충우돌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치적을 코로나19가 결국은 국면 전환을 시켜주는데 일단 성공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잡아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그들이 어떤 식의 또 다른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라는 우려, 모든 여론이 이쪽으로 다 집약되어 있을 때 이쪽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음모를 꾸밀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가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은 것은요, 굉장히 지금 현재 우파에 어떤 그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악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모든 분들이 이 뉴스를 예의주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조원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관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또 광화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이 프레임에서 빠지지 않고, 이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아주 현명하게 집회를 취소를 함으로써 이 뉴스, 이 마녀 사냥 같은 뉴스에서 소나기를 피했던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현명하고 알찬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JBC 뉴스 오전에도 방송하고요, 또 오후에도 방송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와 8월 7일 13일간 성북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교인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세요라는 중대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